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의 전문가분들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함께하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네. 이분 경력이 너무나 화려하십니다. 민들레 영토 부사장, 그리고 하나식품의 대표이사, 그리고 프랜차이즈 놀부의 초창기를 또 만들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전주대 문화관광대학의 최동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최동주 교수입니다. 맛의 고장 전주에서 저는 미래 외식 서비스 관련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맛도 맛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맛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의 또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아주 맛있는 이야기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진 씨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지방대, 고스펙대, 인서울대, 저스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방대 고스펙이냐, 인서울대 저스펙이냐. 말하기 좀 어렵겠는데요. 예. 하나를 탁 꼭 집어서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 분씩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내하 대표님. 저는 고민 없이 그냥 지방대 고스펙, 지방대 고스펙. 인서울 저스펙 안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왜 그러냐면요. 지방대 가서 강의 많이 할 때도 이분들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분들 좀 자신감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1라운드에 수능에서 좀 실패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스펙 이분들은 와신 상담 한번 뒤집게 한 판이라는 거 인생이란 게.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었고 열심히 준비했다. 그걸 가져오면 된다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스펙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서울 저스펙. 예. 네, 그래서 학교 생활 아무래도 성실히 했을 것 예. 같다라는 생각에서 지방대 고스펙자에게 약간 마음이 쏠리신 것 같고 네. 강영규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렇게 편히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사람을 일단 봐야 되겠지만 지방대 고스펙을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제가 실제 팀장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뭐 지방대 학생들 출신이라고 일머리가 뒤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회사에 헌신을 해요. 네, 올인합니다. 다른 데로 도망갈 확률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팀장들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뭐 정량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지방대 그 친구 지방대 출신인데 괜찮아 하면 그래도 대부분 만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또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지방대 고스펙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회사에서도 좀 말을 잘 듣나요? 지방대 고스펙자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해보면 뭐 특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일은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일을 가르치면 성실하기 때문에 빨리 흡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열티 충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도 우리를 뽑아줬다. 그렇죠. 그런 게 의의 장점이고 성실함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네. 일단 두 분 한 편이 되셨네요. 그래요. 네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 조금 더 유리한 편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강민혁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지금 난처하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 둘 다 쓰임이 있다라고 좀 빠져나가고 싶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그 회사와 직무별로 좀 다른데 그렇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중화학이라든지 국가 정책과 연결된 곳이다라고 한다면 고스펙자 이 서울 인서울의 저스펙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한 기업은 당연히 이 지방대 고스펙자가 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직무별로 나누면 경영 지원에 지원한 직무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서울의 저스펙자가 지방대 고스펙자보다는 낫다라고 일단은 뭐 사람을 저도 못 봤지만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굉장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채용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부 채용을 통해서 많이 뽑고 외부 채용을 최소화하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학교라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18년 동안 뭐 한 살 때부터 공부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자기 교육 과정을 열심히 이수했고 대학 때 잠깐 좀 논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걸 갖고 이 지원자가 원래부터
불성실하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회사와 직무에 따라서 좀 유리한 게 좀 다르다라고 네. 오늘 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 하나 네. 딱 찍기 힘든 거죠. 맞아요. 네, 다들 제가- 좀 그런 네. 마음이 있을 것 저 같은 같은데.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지역별로 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역별로? 드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회사라면 그래도 지방대 고스펙자보다는 서울 인근에 저스펙자가 혹시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서울대 인서울 저스펙자보다는 지방대 고스펙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그 삼성중공업 인사팀 과장을 만나서 잠깐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정말 그 굴지의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학생들이 그 6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서울을 안 뽑습니까? 많이 안 옵니까? 지원할 때는 많이 오지만 네.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왕 같은 조건이면 지방대 출신 오히려 뽑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종별 그리고 지역별로 인해서 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동주 박사님은 이제 사업체도 많이 운영을 해보셨고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계신데 어떤 인재를 더 선호하시겠어요? 네, 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지방대 고스펙자를 제가 선발을 할 지방대 예정입니다. 예. 고스펙.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그 현장에서 2007년도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는 지방대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한 사람은 아주 큰 기업에서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삼성전자 동남아 물류 담당 그 그룹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겸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을 지금 부러워해야 될 입장이고요. 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 자기의 모습이 모두 다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 네 분의 의견 각각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방대 고스펙자 그리고 인서울대 저스펙자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에게는 뭐 학벌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런 편견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지방대 출신에 대한 편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방대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방 소재 대학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 땅다리가 좁기 때문에 아니 뭐 대전이 지방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중국이라든가 네. 뭐 미국이랑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예전부터 지방 소재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방대였는데 지방대는 여기가 지방대입니다. 그래서 북부, 이 예. 대목에 대해서 참 미안한데 다만 이제 수능으로 뭘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순서에 믿게 지방대 출신들의 큰 약점은 지방대 출신의 선배님들이 이전에 가서 큰 성과를 못 냈어요. 이제 기존의 그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인사 담당자라든가 회사 주인은 K대음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저 영남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 대구에. 그다음에 부산에 뭐 동아대, 네. 뭐 광주에 전남대 이런 사람들은요. 뭐 서울대 뭐 맞먹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인식에 편견의 사이즈가 그걸 깬다는 것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각인이 되면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편견이 있지 않냐 생각해보지 그분들은 나쁘다. 서울은 좋다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요. 네. 그 지방대 출신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도 아유 뭐 넣어봤자 되겠어라는 생각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인서울대 저스펙자도 카이스트나 서울대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내가 뭐 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네. 요인. 모든 기업이 사실 학교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방대이기 때문에 안 돼. 또 우리 선배들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 자체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실패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대생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 후배, 제가 지도한 친구 중에 하나가 최윤진이라는 학생인데요. 네. 이 친구는 대전권에 있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아모레 퍼시픽과 롯데면세점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 두 군데. 근데 노하우가 있었죠. 이 친구는 지방대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케팅 전략까지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온라인 지원과 별개로 그 자료를 인사 담당자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 인사 담당자가 이 녀석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예. 있구나. 그래서 결국 합격을 시켜서 지금은 롯데면세점에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명까지도 거론됐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네. 지방대 고스펙자냐, 인서울대 저스펙자냐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맞는 저희가 맞춤 컨설팅을 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대 고스펙자, 인서울대 저스펙자 각각의 좀 취업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될까요, 강민혁 대표님? 네, 일단은 이 스펙, 고스펙, 저스펙이라는 개념을 직무 관련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느냐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토익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지방대 고스펙자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영업 관리라든지 일단 인문 상경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라든지 유통, 서비스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 직무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지방대라고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 아까 우리 강영규 컨설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CGV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서울 경인 지역엔 더 이상 CGV를 만들 수 있는 곳도 많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방 인구가 유입되면서 점차 이러한 문화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지방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서울을 고집하지 마시고 같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에 있는 특화된 그런 직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공계 학생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공계 학생들 중에 지금 굉장히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 경북대 학생들이 참 많다. 우리 회사에는 그리고 뭐 부산대, 동아대도 얘기했고 전남대 학생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각 지방에 그 이공계 굉장히 명문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굳이 서울에 올라와서 집값 내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지방 사업장에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가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인서울대 저스펙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특히 이런 직무를 지원했다가는 아무리 학교가 좋다고 하더라도 광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노력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 지원이라든지 물론 이 직무는 굉장히 티오가 좋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직무를 지원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서울대 저스펙자다. 꼭 이공계라고 해가지고 이공계 직무를 지원할 방법은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공계 학생들도 최근에 인문상경계 직무에서 이공계를 우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채용이 많이 진행되는 자기 좀 적성을 좀 찾아가지고 인문상경계 지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어느 쪽이든 이제 편하게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연구는 뭐 항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무에 필요한 역량 어떻게 하면 키워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그 고객 만족이라는 자체가 본인들 입장에서 고객이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각 기업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자기의 역량과 매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강민혁 대표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이 통계를 보면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경우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5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좀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게 어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문대생들은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업관리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 작년에 삼성에서도 인문계 쪽을 그 200명 이상 뽑아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고 성과가 너무 좋아서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LG CNS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인문 쪽을 그 CNS 컴퓨터 전공만 지원하는 이 SM 분야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활용을 해보니까 너무 창의력도 뛰어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문계지만 그 분야에 몰입하지 않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선택 분야를 넓힌다면 의외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뭐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뭐 핸디캡들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어떤 성공 사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대표님도 성공 사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참, 예. 지방대 성공 사례 이씨 집안에 있습니다. 이씨 집안. 이씨 집안. 예, 오늘 이씨 집안이 이제 주제인데요. 거기에 그 박근희 부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실전에. 그래서 이분은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 상고 나와서 청주대를 나온 거죠. 예. 나와가지고 뭐 이분은 뭐 딱히 뭐 삼성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분의 신화적인 존재가 200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입사 동기가 200명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 사장된 사람 자기가 하나 했답니다. 그게 그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냐. 지금 이 시집안에 부회장이 4명인데 그중에 또 1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나는 촌놈인데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대 출신들이 특히 이 시집안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보딘대에서. 그래서 좀 힘내시고 지방대 좋아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성공 사례들 잘 참고하셔서 네. 지방대 분들 전혀 위축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처음 합류하신 우리 최동주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볼까요? 네, 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현재 그 분야에서 좀 더 어렵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현재 도전하는 사람들은 미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그 분야가 벤처가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겁먹지 말고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살려갖고선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달콤살벌한 추억 토크 시간에는요, 지방대 고스펙자대 인서울대 저스펙자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